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글로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로 어떤 금융주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 심심찮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 금융주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대표 주자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리포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행과 결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은행입니다. 지난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16년 당시 경기에 대한 베타가 가장 높은 시티그룹이 7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JP모건의 64%와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당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JP모건의 평균 주주 환원 성향은 84%로 시티의 20%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JP모건이 더 공격적인 주주 환원을 보일 전망인데요. JP는 자본 여력이 충분한 반면 시티는 한국 시티은행 철수에서 볼 수 있듯 수익성이 낮은 해외 거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화두는 코로나 이후 주가가 좋았던 신금융, 결제 같은 업종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대변되는 결제 네트워크사를 보면 PER이 아직도 40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에 따른 소비 회복 지연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향후 고용이 늘고 소비가 증가한다면 이들 기업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컨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21년부터 양사 실적은 반등을 시작해서 22년부터는 개선 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의 실적 회복 속도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자의 경우 결제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반면 마스터카드는 미국과 유럽이 각각 30%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면 비자의 실적 개선 또한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 유동성 회수는 소위 고퍼주의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 기업도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양사 매출 성장률은 내후년까지 매년 15에서 20%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사는 각자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시켰는데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후불결제 등의 서비스는 수수료를 높였지만 반대로 단순히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수료를 낮추며 가맹점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스퀘어는 올해부터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B2B 뱅킹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맹점은 스퀘어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결제부터 예금, 대출까지 모든 금융 기능을 한 번에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이들만의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진다면 이는 이들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 차별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요즘 미국 금융주 중에서 가장 핫한 영역 중 하나가 후불결제입니다. 이 시장에서 후불결제 전문 기업은 크게 상장사인 어펌, 애프터페이와 상장을 앞두고 있는 클라르나 세 곳이 경합 중입니다. 참고로 상장 기대가 높은 클라르나가 후불결제 전문 기업 3사 중 가장 큰 가맹점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유통이나 결제 쪽에서 대형 공룡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산업구도 재편이 최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당초 부정적으로 해석했었고 이는 연초부터 이들 주식의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를 인수하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즉 기존 업체들과 대형 공룡 간의 제휴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캡티브 시장의 확대 기대가 높아진 것이죠. 실제로 어펌의 경우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주가는 87% 급등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산업 재편 과정 속에서의 뉴스 플로우에 보다 초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금융주를 단순히 구금융과 신금융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핀테크로부터 시작된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각 개별 기업별로 펀더멘털의 변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간한 리포트에 설명되어 있으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